안녕하세요. 강태성입니다. 이번 방송은 신마 분석 방송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신마 한도를 살펴보는 시간을 여러분들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마필은 회색마입니다. 서울 19조의 한강뮤직이란 마필이고, 부마는 콩코드 포인트, 그리고 모마는 에브리바디 머스트입니다. 마적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9조이고 마주는 나기도 마주입니다. 나기도 마주는 저도 인연은 없어요. 그런데 들리는 얘기로는 좀 큰손이다, 5대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주행검사를 5월 달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5월 지나고 6월, 7월 거의 한 2달 지나서 이제 출전을 하고 있는데, 주행검사 이후에 골막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골막으로 인해 갖고 대비가 늦어졌습니다. 주행검사 이후에 계속해서 보면은 골막염이 있고, 근데 6월 26일 이후로는 골막염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골막염은 좀 좋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골막염은 여러분들이 잘 쉽게 풀이하자면 성장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뼈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거기 안에서 이제 거기가, 우리 사람들도 그래요. 미세골절이 일어나고 그 부분이 이제 또 단단해지면서 뼈가 굳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가볍게 지나가는 마필들도 있고, 아니면 골막염이 오기 전에 아예 선제적으로 처치를 해갖고 골막염을 방지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정말 진짜 골막염이 심해서 경주에 못 뛸 만한 마필들도 간혹 나오긴 합니다. 일단 이 경매 때의 모습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필인데, 62번 경매마입니다. 2월생 암말, 부마는 콩코드 포인트, 영광의 레전드를 배출한 콩코드 포인트입니다. 딱 봐도 이게 암말입니다. 암말인데 딱 봐도 키가 작죠. 말들의 키는 여기에서 이렇게 이 키를 재는 게 아니라 이 키를 잽니다. 이거를 등성마루라고 합니다. 등성마루에서 다리까지 길이가 얼마가 되느냐, 이게 말의 키로 재고, 우리나라는 센티미터로 하고 있고 미국은 핸드로 하고 있어요. 한 뼘, 두 뼘, 보통 이제 정상적인 크기 16핸드만 넘으면은, 16뼘만 넘으면은 크다고 하죠. 그러니까 16뼘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걸 10cm, 한 뼘을 10cm 좀 크거든요. 근데 10cm만 잡아도 160cm니까요. 그러니까는 그렇다면은 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이분하고 키를 비교해 보면은 상당히 좀 작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키 자체가.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보통 이제 남자들의 기술 출신들 빼고 보통 남자들 출신의 키가 170이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좀 작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죠. 부마는 에브리바디 머스트로 부마가 콩코드 포인트이다 보니까는 이 마필도 회색마입니다. 경주였습니다. 10만 불의 상금을 벌어들인 바 있습니다. 62번 경매마입니다. 콩코드 포인트와 에브리바디 머스트 2월생 암말입니다. 시작가 2천만 원, 관심 있는 분 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62번 경매마, 네, 24번 구매자께서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2,500, 62번 경매마 콩코드 포인트와 에브리바디 머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2,500 없습니까? 2,500 마지막 고가입니다. 2,500 없습니까? 네. 이렇게 2,500만 원에 낙찰이 됐는데, 마체는 지금 얘가 움직여서 그렇지 아직까지는 D가 더 높아요. D보다는 앞은 한 요 정도 되고 D가 더 높습니다. 원래 이 말은 D부터 커요. 이 후지부터 크고, 그 다음에 이 전지 쪽이 성장을 하면서 맞춰가요. 이 엉덩이 라인하고. 물론 개중에 안 맞춰가는 라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필은 어느 정도 더 성장을 할 수 있는지 가늠하는 척도가 바로 이 엉덩이의 높이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더 성장을 할 거다, 그런 성장의 여지는 남아져 있는 거죠. 24번 구매자에게 62번 경매마 2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사실 이게 작은 암말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경매가 열리던 시점이 막 코로나로 인해 갖고 좀 어수선한 시점이었고, 그러니까 경매에 대한 분위기가 향후 어떻게 이 경마가 전개될지 상당히 좀 미지수였을 때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매 시 좀 소극적인 구매를 했어요, 마주들이. 그래서 좀 싼 가격에 구입이 된 마필입니다. 혈통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콩코드 포인트와 버스틴 스톤, 이 두 마필은 버스틴 스톤 같은 경우는 특히 외접으로서는 이렇다 할 능력 자체를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윗대의 결합, 미국에서도 많이 한 결합은 아니에요. 이 결합 자체가 미국에서도 막 선호하고 그런 결합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 마필들이 뭐 좋은 결합이다 나쁜 결합이다 결정을 내리기에는 그 표본이 적어요. 표본이 적기 때문에 결정 내리기가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긴 한데, 어쨌든 이 탑빛과 시티집의 결합으로 뭐 가장 유명한 마필은 니트로우스 지원 3착을 한 마필입니다. 그리고 스피드 5m 여기 이 마필도 스테이크스 우승을 했고 요 정도고, 전반적인 이 결합간 자마 탑빛과 시티집의 이 다이렉트 결합이죠. 부마와 외조부가 같다는 거죠. 그 결합간 자마들의 성적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외조부는 버스틴 스톤이 외조부로서는 아직까지 데뷔한 외조부죠. 지금까지 경주에 출전한 게 21밖에 없고 외손자들이, 그리고 그 중에 12가 우승했죠. 50%죠. 성적이 좀 안 좋아요. 그리고 AEI도 0.83입니다. 에버리지 어닝 인덱스라고 평균 수득 상금입니다. 이 AEI는. 그리고 이 AEI는 1위 평균이에요. 1보다 높으면 평균보다 많이 벌어들인 거고 0.83이면 1보다 낮기 때문에 평균보다 못 벌어들였다는 거죠. 외손자들이. 국내에서는 이 콩코드 포인트가 이 버스틴 스톤 계열, 그러니까 카슨 시티 계열과 결합을 하면서 괜찮은 마필들이 많았어요. 함양은 산삼 4전 3승을 거뒀고, 콩코드 스파크, 위즈 스파크 자마인데 4전 1승을 거뒀습니다. 일단 이 함양은 산삼은 모마빨이 크죠. 모마가 파이드 어테어고 강서 프린세스 그리고 보드 익스프레스라는 아주 뛰어난, 미국에서도 뛰어난 경주마를 생산을 했고, 강서 프린세스는 그 패츄렐이 나면서 요즘 간당간당하고 있죠. 이번에도 좀 졸전을 펼쳤고 지난주도 그렇지만 패츄럴이 나기 전엔 그래도 나름 싹수 있는 걸음이었는데, 아무래도 빠르게 올라오면서 앞말이다 보니까는 승부기가 적으면서 최근 걸음이 안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하이구는 좀 쉽게 벗어났던 마필이고, 콩코드 스파크 같은 경우는 4전 1승을 했어요. 그리고 함양은 산삼은 4전 3승을 했고, 이 두 마필 모두 앞선을 장악해서 우승을 한 거예요. 함양은 산삼은 선행을 가거나 선행마 옆에 붙여내거나, 콩코드 스파크도 선행을 갔을 때 우승을 했고, 나머지 경주들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 마필도 조금은 선행마 기질이 강합니다. 한강뮤직도. 그래서 앞선을 가느냐 못 가느냐가 좀 경주 성적에 바로 직결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좀 염려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일단 이 모마인 에브리바디 머스트인데, 이게 정확한 마명은 에브리바디 머스트 게스톤즈이죠. 마명이 워낙 길기 때문에 줄인 거고, 국내에서 등재할 때는. 이 모마의 경주 성적은 뭐 나름 양호합니다. 10만 불을 벌었고, 그리고 G2 경주에서 3착을 했죠. 마라톤 스테이크스에서 3착을 했고, 이 벨은 벨기에가 아니라 벨몬트 경마장을 뜻합니다. 그리고 생산은 미국에서 워리어즈 리워드 마필을 생산을 했는데 미국에서 데뷔는 못했어요. 데뷔는 못했고, 그리고 이 햄튼 코트 이 마필을 임신을 한 채 국내에 수입이 됐죠. 17,000불에 수입이 됐는데, 이 햄튼 코튼 자마는 폐사가 됐습니다. 폐사가 됐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어쨌든 혈통적으로는 뭐 미국에서는 이렇다 할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지만은 국내에서는 그래도 나름 양호한 혈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콩코드 포인트와 이 카슨시티 라인 간의 결합은 뭐 두 마리밖에 없지만은 그 두 마리의 성적이 나쁘지는 않고, 다만 이 버스틴 스톤즈라는 마필이 외접으로서의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그게 좀 흠입니다.
나중에 작은 앞말이다 보니까는 나중에 이제 거리 넓고 뭐 올라가면은 한계를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위군 단거리에서는 빠르게 좀 성장을 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경주 성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월 13일 날 했죠. 원평타운도 지금 우승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뭐 3착 5착 하면서 착순권 들이밀고 있고, 나울 스나이프도 3착 2착을 했죠. 지난주에 그 PNS 루간 때 일격을 당하긴 했지만은 가장 많은 인기를 모으고 일격을 당하긴 했지만 2착을 했고, 어쨌든 주행 검사 이후에 많은 시간을 지났고 같이 뛰었던 마필들이 다들 육군에서 기본적인 경쟁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7번 마가 한강뮤직입니다. 이 마필이 한강뮤직입니다. 이경주 함께 하시겠습니다. 10마리의 신마리. 뭐 그닥 작고만 나왔는데 나름 순발력 양호하고, 그리고 중속이죠. 대하시라고 하죠. 대하시가 좋아요. 그러면서 밀고 나오면서 서서히 앞선을 공략을 합니다. 선두권 형성합니다. 외곽의 한강뮤직. 그리고 결국은 중속으로 외곽에서 앞서가면서 선행으로 경주를 이끕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함영은 산섬 그리고 콩코드 스파크처럼 이마필도 선행마 기질이 강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외조부인 시티집이 상당히 좀 스피디한 혈통입니다. 그러니까 자마들한테 굉장히 좀 스태미너보다는 스피드의 강점을 물려주고 있는 그런 외조부입니다. 2위로는 1번 선샤인 아너입니다. 410kg의 체중, 국산 2살짜리 수말. 주행자선의 주법 그리고 별다른 악백은 없습니다. 다만 모래를 맞지 않았기 때문에 모래에 대한 검증은 필요합니다. 목에 형짐합니다. 그 뒷선에서는 2번 원평타운과 한가운데 6번 나올 스나이퍼. 직선 들어서자마자 발바꿈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발바꿈에서 사행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세 신마이긴 하지만 주행은 굉장히 잘 잡혀 있어요. 그리고 직선에서 잡고만 가다가 여기서 이제 자극을 주니까는 반응을 보이면서 탄력적인 걸음을 보여주면서 직선에서도 잡고만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주행검사 때 보여준 요 모습만 놓고 본다면 상당히 좀 세게 봐줘야 되는 마필인데, 물론 불안 요소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래를 안 맞아봤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골마겸의 여파에서 얼만큼 벗어났느냐. 저도 이제 이번 월요일부터 시작해갖고 수요일 뭐 나머지 그 경마일이 다가올 때까지 이 훈련을 체크를 할 겁니다. 그래서 훈련 시 아파하는 모습이 없거나 상태감이 없다면, 이상이 없다면은 좀 세게 봐줄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이 한강뮤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한강뮤직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굉장히 덥죠.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늘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